네, 반갑습니다. 신기 1구역 주민 여러분. 저는 신기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박종덕 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12월 21일 오전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지분형 주택, 우리 그 민간 재개발 한다는 송모 씨 쪽에서 뭔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는지 지분형 주택에 대해서 자꾸 있지도 않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분형 주택도 그렇고 또 그와 관련된 여타 조항들을 법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시피 이 재개발 사업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권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법, 관련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그러니까 법규가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고 또 여타 이제 해당 그 부처에서 정한 여러 가지 또 훈령들이라 여러 가지 게 있겠죠. 또 지자체들 조례들이 있겠고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절차 관련된 조항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 조항들을 통해서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이 도시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길 1구역은 어떤 법규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단톡방에 누구차 썼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저희 신기 1구역은 제가 칠판도 신기 1구역은 도정법, 흔히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도정법은 어떤 법이냐? 도정법은 기본적으로 소위 민간재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민간재개발 있죠. 이 민간재개발을 기본적으로 해서 사업추진 방식을 법에다가 규정해 놓은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재개발에 나오는 용어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신길 1구역은 저 민간재개발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서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모를 추진하는 와중에 공공재개발이라는 법안에 대해서 새롭게 관련된 법규를 집어넣기 위해서 당시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천준호 의원, 민주당 천준호 의원에서 발의했던 이 공공재개발 관련된 개정안, 법안들이 있어요. 그게 올해 4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공공재개발 관련된 법안들이, 일부 개정안들이 이 도정법 안에가 군데군데, 특히 하반 뒤편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정법은 기본적으로 민간재개발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규대로 채워졌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개발 관련된 일부 개정안들이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 1구역은 사실상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혼용되어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길 1구역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법에 보시면 1조, 2조 이 법을 보시면 공공재개발에 대한 규정들, 정의가 다 내려져 있어요. 반면에 아마도 그분들이 혼돈 내지는 혼선을 빚은 게 이 신길 1구역 사례처럼 신길 1구역이 이제 소위 공공주도 이사대책,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대책에 의해서 공공주도 시행 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이거 카피를 떠왔는데 우리 카메라 한번 찍어주세요. 이게 지금 앞에가 좀 제목이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책자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자가 도시정비사업법령집인데 이게 좀 도정법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페이퍼 한 장 보시면 이건 지금 제가 아침에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나항인가를 제가 지금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 해가지고 이거 공공주택 사업이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가지고 가, 나, 다, 라,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있어요. 도심 내 역세권 중공지역 저층 주거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사업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해가지고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이 사업 방식가 마항해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신길 2구역이에요. 신길 2구역은 뭘로 무슨 사업이냐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도정법에서 하지만은 신길 2구역은 금방 말했듯이 공공주택 특별법. 이거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예, 약간 성격이 우리하고 우리도 우리는 공공재개발이고 여기는 공공주도 시행 방식인데 기본적인 이 사업 방식을 정하는 법규가 다른 거예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소규모로 3,000평 가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로 요건이라는 것은 법에서 3,000평방미터를 말한 겁니다. 10,000평방미터죠. 그래서 3,000평방 이하로는 이렇게 가로 요건이 충족되면 여기서 말하는 가로 요건이라는 것은 도로가 약 4m에서 6m를 말하는 건데 이런 데는 따로 정비구역을 지정 않더라도 사업할 수 있게끔 이른바 소규모 재건축 내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 정비사업 이 종류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자유형 주택도 있고 뭐 있는데 아무튼 소규모 재건축 이런 조그만데 이런 사업들은 보통 3,000평 미만인데 LH가 참여해서 가령 임대를 좀 지으면 6,000평까지 그 허용 한도가 넓혀졌어요. 그래서 이 법은 2018년도 특례법으로 나왔는데 원래 이 법이 도정법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은 다른 법이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이에요, 특례법. 네.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시행됐어. 2018년.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소규모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하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달라요. 네? 무슨 말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신길 1구역, 우리 지금 신길 1구역은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 법에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관련 절차들이. 그리고 신길 2구역은 도정법이 아니에요.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왜? 공공에서 주도를 하니까. 훨씬 더 공공성이 강화된 거예요, 이게. 공공성이 강화. 우리는 민간 재개발 방식인 도정법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우리는 공공이 시행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LH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동영상에 했다시피 우리는 공공의 이점을 활용해서 공공의 이점은 뭡니까? 신속성이죠. 예, 신속성을 활용해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명품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신길 1구역과 신구 2구역. 그래서 이 헷갈리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 지분형 주택을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지분형 주택. 우리 이제 도정법에는 지분형 주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름이 달라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거 뭐 도대체 어찌된 파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법규에 알지도 못하면서 유튜브로 떠들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하게 법규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적으로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강의를 듣기 위해서 대여섯 분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건 아까 했지만은 재개발 사업은 가령 67%다. 그러면 반대되는 사람이 33%가 있잖아요. 33%의 재산권을 67%의 찬성의 재산권으로 어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그죠? 합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서는 법에가 정확하게 그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박탈하는 거야. 남의 재산을 빼앗는 거야. 자본주의사에서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어요? 요새 남의 집 대문 막 발로차도 경찰 와서 하는데 남의 집을 다 허물어버리고 철거하고 그러는데 그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법에서는 다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심지어 지장 날인을 찍어라. 지장 날인 때는 신분증을 첨부해라. 신분증을 뭘로 해라. 라고 각 규정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왜 지장을 찍냐. 사인하면 되지 않느냐. 요새 서명으로 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서명으로 하면 무효입니다.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걸 아시고 기초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금방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분형 주택에 대한 규정이 어디 나왔느냐. 제가 책을 잠깐, 이게 이제 도시정비사업 법령제 도정법인데 제가 처음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조가 있고 2조 보면 자, 2조 정의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기 있네.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2조 여기 보시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의가 있어요. 정의. 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뭐냐? 정비구역이란 도대체 뭔 말이고, 정비 사업은 무슨 말이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무슨 말이고, 재개발 사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예?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하고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 보면 여기 보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뭐라 한다. 예? 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공공재개발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법에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공재개발 사업이니까 공공재개발 흥가하다 그런 게 아니라 법에가 다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는 이 24집단 주거환경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나 재개발 사업 대행자일 것.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LH가 사업 시행자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 가로 열고 80조에 따른 지분형 주택, 이게 이제 지분형 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지분형 주택은 제한다라고 돼 있죠. 를 제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른바 공공임대주택을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의 제2조 사항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선정 방법은 건설비는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걸 지금 재개발 사업의 정의로 하는 거예요. 공공재개발 사업.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공모사업 할 때 쭉 여러 이야기를 다 들었었는데 제가 우리 신길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공모할 때 여러분들 설명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신길1구역은 약 1,500세대를 지을 것이다. 네? 가령. 뭐 이거 더 이번에 우리가 6월 10일 사업 설명 때 1,510세대 했잖아요. 이거보다 좀 많아질 거예요. 아무튼 뭐 1,500세대로 잡읍시다. 10자 띄고. 근데 이 1,500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소위 말해서 조합원 물량이 있다 이거죠. 이게 작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게 약 500세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좀 될 거예요, 실제로. 현금 청산 제하면. 지금 현재 우리 조합원, 우리 이제 토지등 소유자가 약 600명, 500, 뭐 한 80명, 90명, 8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그 요건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90평방미터 이하. 땅이 돈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빼면 또 현금 청산 제하면 약 이 정도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500명이 조합원 물량이다. 그러면 총 1,500개를 가량 짓는데 500명을 제한 나머지 물량, 나머지 물량이 법에서 뭐라 그래서 나머지 물량 중에서 임대를 50% 이상, 임대를 50% 이상 지으면 이게 뭐라고?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거죠. 50%는 몇 개예요? 나머지에서 몇 개입니까? 500개죠. 예, 똑똑하시네. 자, 1,500개에서 500개 제하면 나머지 1,000개 남는데 이 1,000개에서 임대가 50% 이상이니까 50% 잡으면 5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0개는 일반 물량이죠. 이제 소위 말해서 청약 대상자 해가지고. 그래서 조합원 500개, 임대 500개, 일반 물량 500개. 제가 작년에 누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법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은 뭐라 그랬다고요? 법에서 이 임대를 조합 물량을 제한 물량 중에서 반 이상, 네, 반 이상 제하면 이거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법 2조에서. 근데 이 임대가 그럼 뭐냐? 임대도 종류가 있잖아요. 법에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첫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이 임대가 되는 거죠. 주택.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임대. 공공임대. 세 번째 뭐예요? 민간지원특별법에서 정한 민간지원 임대주택. 소위 말해서 줄여서 민간임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임대를 50% 공급하고 약 500세를 공급하는데 이 중 무조건 500개가 무조건 한 타입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사업서 설명했지만은 한 타입은 지분형 주택, 한 타입은 공공임대, 한 타입은 뭐 민간임대. 이 세 가지 형태로 민간임대라는 것은 그냥 리츠라든지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여하튼간에 이제 이런 민간지원 특별법 임대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임대 해서 여하튼간에 이 민간 임대로 배정해 놓은 게 총 50%는 이 50% 넘으면 이게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공공재개발 사업의 정의를 알아야 돼. 공공임대 신규 리구역은 달라. 신규 리구역의 가장 큰 차이점 공공주택특별법과 우리 도정법과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차이는 우리는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 나중에 자기 재산을 정리해. 예? 무슨 말이겠죠? 내 권리가액과 향후에 내가 받을 아파트하고 그 차익을 정산하는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하는 작업을 해서 내가 부족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분담금. 남으면 돈을 돌려받고. 이 정산 작업이 뭘 통해서 하느냐면 관리처분이라는 그 최종 단계에서 하는 반면에 이게 도정법이에요. 근데 이 공공주택특별법 중간에 21조인가 뭐 보면 수용이 있어, 수용. 땅을 쉽게 말해서 LH에서 수용하는 거야. 땅을 가져가는 거야, 먼저. 그래서 그게 빨라. 특별지구지정,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먼저 수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땅을 뺏기니 LH 그런 말들이 나도는 게 이 신규 이구역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땅 뺏길 일 없어요. 왜 뺏깁니까? 우리가 나중에 관리처분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분형 주택 첫 번째 거. 예?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 조합원이 500명인데 500명 중에서 다 천차만별이야. 어떤 사람은 빌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평 집 있는 사람, 어떤 뭐 다 달라. 상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각기 성향이 다르지만은 소위 말해서 빈부 차이,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자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관계가 없어요. 집도 크고 뭐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높은 사람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 예? 나이가 또 연령이 70이 넘어가셔가지고 현금 수입이 없어. 이런 분들은 여러모로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쫓겨나. 예? 왜냐 분담금을 감당을 못해. 또 이자를 또 하기로 너무 벅차.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막 5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매달 이자를 갚기는 너무 현금 수입이 없어. 그래서 그분들은 이른바 원주민들 중에서 도시서민들, 예? 도시서민 원주민들은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간다고 말이죠. 저기 이제 뭐 멀리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뭐 인근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더 재개발지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천이나 이런 데로 예를 들어서 뭐 간다든지 인천 쪽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원주민 정착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 사업을 한 취지는 정부에서 재개발 사업을 한 취지는 뭐냐 그러면 가급적인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게 주 목적이에요. 사실은. 외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투자해가지고 뭐 자기도 돈 벌고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그래서 원주민 정착률을 약 50% 정도 하면 성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어떤 제도가 필요하겠어요? 김옥자 씨? 분양가를 좀 낮춰줘. 네. 분양가를 물론 뭐 낮춰준 것도 좋은. 분양가 낮춰주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난 이게 더 궁금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임대를 50%인데 지분형이고 공경 임대 그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임대가 50%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만 해요. 그런 임대 아파트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데, 자, 임대는 전체의 50%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따지면 33%예요. 그죠? 예, 33%. 500, 500, 500이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33% 받는 대신에 그 뒷부분, 저 100 몇 조 보면 용적률 완화 조항이 있어요. 법정 상한선에 120, 그것도 나와 있어요. 공공재개발의 경우 법정 상한선. 법정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종 같은 경우는 250%가 법정 상한입니다. 허용 상한이 있고 법정 상한선이 있어요. 이것에 120%를 주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0%까지. 그럼 여기 300%가 나오는 거예요. 예? 법에가 명시된 사항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적률을 더 완화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이거 임대 포션이 좀 높은 거예요. 50% 이상. 예. 그걸 아시고 제가 질문이 딴 데로 갔는데, 자, 원주민이 자 이렇게 정착률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분양가 낮추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분양가 낮추면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제도가 뭐냐? 어떤 제도가 있냐? 바로 이 지분형 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지분형 주택이라는 뭐냐? 대출 여력이 없어. 은행에 나이가 내가 75세인데 나 1년에 한 달 수입이 겨우 뭐 한 50만 원밖에 안 돼. 연금도 없고 뭐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은행을 내 집이 3억이야 가령. 예? 내 집이 권리 가격이 콧구멍만 해가지고 열 몇 평짜리 그냥 학구방 같은 집을 살고 있어. 그래서 해볼 때 땅값하고 했더니 3억밖에 안 돼. 근데 최하 평수 예를 들어서 가령 6억짜리 25평에 6억이다 했어. 조합 분양가가. 예? 그럼 내가 3억이 부족하잖아요. 3억을 내야 돼. 내든지 빌리든지. 예. 아무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3억을 플러스해서 내야 되니까. 근데 3억을 내가 낼 돈이 없어. 은행에서도 요새 안 해줘. 왜? 현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산 가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금 수입 창출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수입이 없어. 이자를 지급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산은 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돈을 거의 안 빌려줘요, 이런 경우는. 돈을 안 빌려주면 은행에서 3억 빌려주지도 않지만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도 못 갚고 큰일 나잖아요. 경매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예,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런 원주민 중에서 소위 말해서 자산 가치가 이렇게 25평 이하로 현재 떨어진 학구방 같은 집, 응? 그리고 나이가 들고 무주택 집이 하나밖에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지 말고, 예? 너가 아까 말한 3억이면 3억을 빌리지 말고 가령 3억을 네 돈 3억하고 너네 집 3억하고 플러스 3억은 빌리지 말고 LH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 네? 공유를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너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 아까 25평 받으려면 6억인데 원래는 3억을 차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입을 안 시키고 말하자면 LH에서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해줘가지고 지분을 나눠가는 거죠. 50대 50으로. 그죠?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경감되겠죠. 그죠? 근데 해서 이게 3억에 대한 그러면 이거 공짜로 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건 이제 정해야 돼요. 나중에. 그렇지만 훨씬 더 은행 금리보다는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분형 주택이야 말하자면. 예? 무슨 말 이해야 되죠? 이런 지분형 주택은 하루 500명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나 그런 지분형 주택을 주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법 시행령 80조를 보시면 이거 다 나왔어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게 법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입만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법을 보면 시행령 80조가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다. 60제곱미터 알죠? 그러니까 25평 이하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형 공동 소유가 10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을 정하는 기한을 하고 그다음에 지분 분양 대상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축물의 가격이 1호가 말하는 60평방미터인데 자기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고자 하는 면적 분양받고자 하는 25평보다 다 돼. 아까 말한 6억이다 그러면 25평 우리 분양가 6억이다 하잖아요. 조합원 분양가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이 권리가액이.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리고 2년 이상 그쪽에 살아야 돼. 실제로. 정비구역 공람일 기준 현재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집이 그 하나밖에 없어야 돼. 딴 데 또 2주택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말하자면 취약계층이죠. 말하자면 원주민 중에서 소위 말해 취약계층 집이 작거나 그리고 혼자 살거나 세대주의인데 다른 집이 없거나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집이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하나의 옵션 혜택을 준 거야. 너네가 여력이 돼서 대출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대출이 힘들거나 못 받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집을 이사 가지 말고 어디 나가지 말고 이 집에 이 동네에서 살아라. 당신네들 여기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가급적 이 동네에서 여세를 살아라라고 이 지분형 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나의 옵션상을 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여력이 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여력이 있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온통 자기 100%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사정이 안 되거나 그럴 여력이 안 돼.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일부 지분을 LH가 할애를 해서 10년 이상 공동 소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분형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무슨 세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야.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차입할 능력도 안 되고 나중에 차입하더라도 내가 이거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내가 돈을 좀 안 빌리고 LH하고 같이 그냥 지분을 해서 뭐 그래도 5대 3, 5대가 될 수 있고 5대 3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는 그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이 지분 주택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거 산정수에서 아까 원래 당초 500 이렇게 쉽게 이렇게 했는데 가령 신규 일구에 봤더니 500명 중에서 가령 50명이 이걸 신청을 했어. 그죠? 50명이 지분형 주택에 해당됐어. 그러면 실제 조합원 수는 뭐냐? 조합원 물량은 450개가 되겠죠. 그죠? 50명이 빠져나가니까. 50명이 빠져나가니까 50명이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이게 일반하고 임대하고 해서 원래는 두 개 합해 1000개, 1050개가 되는 거야. 그죠? 1050개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임대가 50%몇 개예요? 525개죠. 이거 525개. 그죠? 그리고 일반은 525개. 그리고 이거 450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총 1500개를 진다 그러면 가령 50개가 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지분형 주택은 조합원 물량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 법에가.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 제외하기 때문에 이쪽이 1050개가 되고 1050개 50%가 525개 되는 거예요. 그 525개는 또 일반 물량 되는 거고 450개만 조합 물량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네가 이제 말하자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합원 주택이. 근데 지분형 주택이. 그래서 이 지분형 주택이 자꾸 그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게 임대가 따로 있고 지분형 주택이 또 따로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임대 포션에 전체 임대 비율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 법에서 나왔다시피. 그죠? 지분형 적립형 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길 2구역 같이 반대 투쟁을 하다 보니까 신길 2구역 그 반대 사람들한테 획 가가지고 이 법이 지금 무슨 법을 갖고 좀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공주택법에서 지금 신길 1구역이 개발되는 건지 아니면 도정법에서 개발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공공재개발이라는 용어 자체는 도정법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곳곳에가 들어가 있어. 올해 4월 달에 국회 통과되면서. 물론 그 전에 국회 통과 전에도 공공의 시행자를 정하는 규정들은 있었어요. 군데군데.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본격화하면서 공공재개발이라는 용어들이 곳곳에 개념, 정의, 또 아까 말한 용적률 완화 규정, 또 주택 임대수 산정 비율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예. 저 지분형 주택이 LH에서 만약에 3억을 주고 자기 돈이 3억이 있으면 나중에 팔 때 LH에서 반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이제 나머지 이제 또 정할 게 있어요. 그 구체적인 지분율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것은 10년 이내로 한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지.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협의를 하는데 주요 입장이냐 시행자 쪽에서 정할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시행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공동사업 시행이라도 뭐 그런 얘기 또 하면 또 오해를 사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나중에 10년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팔 수도 있고 뭐 서로 LH가 나한테 팔 리는 없겠지만은 내가 판 다음에 LH한테 팔겠죠. 그때 시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처럼 3억 내 돈 3억 LH 3억 해가지고 6억을 보태서 집을 샀어. 25평을 분양받았어. 근데 이게 나중에 10년 뒤에 됐더니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어. 10억이 됐으면 산술적으로 보면 3억에 2억은 내 돈, 3억에 2억 내 돈, 2억은 LH 돈 이러죠. 그렇죠.
그러죠. 네, 상황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팔면 되겠죠. 2억 붙여서. 내가 5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LH한테 넘겨주니까. 2억에 대한 부가가치가 붙었잖아요. 2억은 LH 거니까, 파는. 예.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그거지 없지 않는 한. 그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LH가 나한테 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LH는 임대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팔진 않을 거예요. 아무나. 근데 내가 이제 필요해서 팔 수 있겠죠. 10년 뒤에. 그때 당연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죠. 지분을 공동 소유한 공동 소유한테 우선권한테 매각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공동 소유자한테 있기 때문에 LH가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먼저 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때 과연 저기 궁금한 게 3억 똑같이 돼 있는데 그 3억 가진 사람이 이자를 계속 LH한테 주는 거예요. 일부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러지. 근데 팔 때는 똑같이 날아갔는데 그렇지 그거는. 팔 때 당연히 똑같이 나눠가는 개념이 돼야 돼. 아니 3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공동 소유를 했는데 공동 소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현재 은행에서 빌린 것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약간의 지분에 대한 그 돈은 좀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 차익금이 아니고 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자도 아니고 거의 공짜나 다름없게끔 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 아니 이자가 아니라 이자라는 것은 차익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거 대출 아니잖아요. LH가 지분을 소유한 거니까. 지분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따지 이자가 아니고 일부 사용료 지분율에 대한 약간의 비용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을 3억에서 빌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그러면 LH에서 산다 그러면 가령 2, 3만 원이나 1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거의 돈이 없죠. 중간에 내가 여유가 돼서 왜냐하면 이게 집이 이제 강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지비용 성격이 그게 있을 거예요. 중간에 여유가 돼서 조금씩 갚을 수 있는 거예요, LH한테? 그건 이제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LH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집을 이렇게 한 이유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확보하는 방법은 3가지 있다 이야기했죠. 하나는 지분형 주택으로 확보하는 방법, 하나는 공공임대, LH나 서울시에서 직접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임대라 가지고 부동산 리츠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확보했다가 이제 도시서민 여기서 민간임대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전세 넣는 것도 내니 따지면 민간임대예요. 본인들 지금 전세 넣어놓잖아요. 그 임대주택 등록하지 않습니까? 8년 동안. 그것도 민간임대다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혜택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종부세도 부과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은 그 민간의 어떤 전세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서민들한테 값싼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LH가 그걸 팔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본인들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팔 수는 있겠지만은 LH한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 알겠죠? 법에 그래서 뭐라 나오냐 마지막 부분에가 이런 지분율 이런 기타 등등 또 아까 말한 그런 약간의 차지 성격 이런 돈은 구체적으로 시행사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협의사항에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공공재개발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공재개발 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우리가 같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다 하잖아요. 그죠? 서울시나 24곳이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도 지분형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급적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더 적은 비용으로 값싼 비용으로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협상을 잘해야 돼. LH나 SH하고. 그렇잖아요? 잘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를 통해서 법안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법도 개정될 수 있는 거예요. 법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 생긴 거야. 지금 공공기업도 이거 생기고 다 생긴 거야. 옛날에 없었어요. 이런 게. 지분주택 왜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왜 생겼냐고. 그래서 쫓겨나니까 생기는 거야. 원주민들이. 그래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분형 주택을 도입했다. 후보도 더 강화된, 공공성이 더 강화된 게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그 말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도심에다 막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신규 1구역은 그런 거야. 우리 신규 1구역은 민간, 도정법, 민간 재개발 방식이야.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무슨,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결론은
우리는 공공의 이점을 활용해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민간 재개발이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그걸 자꾸 모르고 무슨 헛소리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오늘 저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